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 1년 전에 여기서 수학을 들었는데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건국대학교 항공우주 모빌리티 공학과 지금 이번에 편입한 정동섭이라고 하고요. 뭐 대단하게 알려드릴 건 없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연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맞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자연계였으니까 자연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영어를 뭐 당연히 더 많이 비중을 뒀고,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반기에는 진짜 그 단어 이런 거 빼고는 할 시간이 진짜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영어 문법이나 뭐 독해 같은 거는 계속 꾸준히 잘 틀을 다져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으시면서 되게 좀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막 엄청 깊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뭐 어쨌든 뭐 자연계는 문법이 적게 나온다고 하고 하지만은 뭐 또 한두 문제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내가 투자하는 것 대비 문법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문법은 기초 위주로 잘 다져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논리 독해는 솔직히 논리는 지금 어휘량이 적으면은 따라가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힘들지만 어떻게 한번 따라가 보시고, 이제 또 하반기 되면은 단어 외우는 양이 계속 이제 누적해서 암기를 하니까 아마 좀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논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교수님한테, 지금 김영정 교수님 많아요? 뭐, 네, 김현정 교수님한테 열심히 질문을 해 보시고, 다시 풀어 보시면서 나도 이런 접근 방법을 써봐야겠다 하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해는 독해는 약간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래서 독해는 점수가 지금 안 나와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약간 수학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수학 미적분 나가나요? 아니면 선대 나가나요? 아, 미적 끝났나요? 이제 선대 나가나요? 아, 미분 끝나고 적분 나가나요? 이게 좀 긍정적일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미적분까지는 약간 고등학교 때 어쨌든 저희 미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베이스가 있는 분이 확실히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선대, 가면서 공수 네 과목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마 방경록 교수님한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되게 이 후반부에 등수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잘한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가 정리를 얼마나 잘하고 그걸 누적 개념을 얼마나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하냐가 나중에 진짜 그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태블릿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 되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태블릿을 안 썼는데, 이제 하반기 되니까 그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유인물이나 아니면은 그 뭐 교재 같은 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태블릿이 지금 뭐 있는데 안 쓰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직 구비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 태블릿 하나 정도는 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식 공부하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이 정도 영어의 뭐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볼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니, 많이까지 아니고 좀 했는데,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대 와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진짜 약간 그 배우는 전공 과목의 기초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하시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한번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토익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익은 뭐 높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이제 시립대가 아무래도 토익이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토익이 당락에 막 직접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까지는 아닌데, 시립대는 일단 1차가 토익에서 컷을 내버리기 때문에
자연계 기준으로 좀 메이저 공대 쓰시려면 한 85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안정적으로 쓰려면. 왜냐면 이번에 컷이 한 810 이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편입 전전컴 기준으로. 학사 편입은 한 700점대 나와도 저 볼 때 기준으로 괜찮았는데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800점대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자연계는 시립대로 보시려면. 왜냐면 아니면 아예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문과는 900점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과가 제가 알기로 영어 영문인가? 거기가 950도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어 영문은. 근데 다른 일반 학과도 900점대 중반은 나와야 거의 안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영어를 만약에 시립대로 보실 거면 토익을 잘 따놓으셔야 된다. 이거는 근데 뭐 담임선생님께 물어보시면 아마 정확히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 좀 아무래도 계속, 그러니까 자연계는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그냥 막 촉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앞에 미리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봐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멘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뭐 잘났다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저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점수가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향세였는데, 그래서 저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치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기출 문제도 풀지만 그때도 점수가 정말 뭐 인서울 하위권 대학도 못 갈 정도의 점수가 나왔었고, 저는 되게 멘탈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는 뭐 나름 괜찮은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멘탈이 터져도 하루에 할 거를, 그러니까 루틴이 지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부한 루틴이. 그거를 진짜 그냥 12월 때까지 쭉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날그날 뭐 공부가 안 된 것 같아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 그게 시험장에서 발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의고사 관련해서도, 모의고사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약간 시험 유형이랑 막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또 여러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김영팬님 말고도 다른 학원에서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진짜 뭐 빼먹지 않고 꼭 보시면 좋겠다. 진짜 실전 같은 분위기에서 웬만한 학원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소서는 지금 약간 이거는 약간 뭐 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가고 싶은 과가 명확하게 있다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이라든지 뭐 반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명확하게 가고 싶은 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금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과의 그 자소서 문항을 보시고 지금 대충 계획을 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과가 없었어요. 가고 싶은 과가 명확하게 없었고, 이게 학원에서 보통 여름에 그 첨삭을 하거든요, 자소서 첨삭을. 그래서 그 전까지 자소서를 이제 한번 자기가 초안을 작성을 해보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과를 생각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쓰겠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어느 과를 쓸지도 모르는데, 뭐 너희 과에 이거를 뭐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난 여길 가고 싶다 이걸 써야 되는데, 나는 가고 싶은 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결국에는 12월까지 못 쓰고 1차 발표 나고 썼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일단 점수가 돼야 뭐 일단 그걸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자소서는 쓸 거면 빨리 쓰되 아예 안 써진다, 내가 노력을 진짜 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잊어놓고 그냥 이따 공부나 열심히 하자, 그러고 나중에 써도 뭐 그렇게 손해볼 건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자연계는 특히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자연계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공 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그분이 잘못한 거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이 뚜렷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첨삭을 한다고 해도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쓸 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왜냐면은 그러면 좀 이공계 지식 같은 거를 거기다 넣고 그러면 그거를 첨삭을 받으면 좀 잘 다듬어 주시겠죠. 그렇죠. 전문가분이. 그렇고 혹시 그 학점은행제 계시나요? 네. 학점은행제 뭐 자격증 다 따셨을지 모르겠는데 매경 테스트 보지 말고 테스트 보세요. 테스트 아시겠죠? 테스트에서 받은 건 없는데 테스트이 훨씬 쉽습니다. 진짜 테스트이 훨씬 쉬워요. 진짜. 네. 뭐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여기 일산 캠퍼스에서 종합반에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에 분이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비교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좀 공부법 위주로 과목별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일단 지금도 그렇고 나중까지 가장 중요한 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고급 단어를 막 욕심내서 보기보다는 MVP1을 일단 통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퀴즐렛이라는 어플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계속 활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파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봤어요. 그냥 별표 모르는 단어는 별표도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랑 아는 단어를 계속 구분을 해서 모르는 단어 계속 보고 별표 단어 개수를 줄여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 4월 말 5월 이때부터는 문제를 푸는데 수거 같은 게 나오면 그냥 이유 없이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MVP 뒤에 그 수록되어 있는 수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씩 그냥 부담 없이 한 2페이지씩 그냥 가볍게 읽고 좀 뭐 까먹어도 되니까 나중에도 그래서 그냥 축적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수거도 함께 봤던 것 같고 자기가 만약에 단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면 그 기초 단어를 뭐 따로 요청 드리면 주시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단어도 교수님이나 그 선생님께 따로 적극적으로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뭐 학원 데일리 테스트가 있지만 그 범위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적 암기를 쓰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학원에서 제가 다닐 때는 하루에 2강씩 외웠었거든요. 데일리 테스트를. 근데 뭐 그냥 한 4강씩 외운다거나 자기 그 시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그거에만 그 학원 시스템에만 의존해서 그냥 2강씩 외우면 조금 나중에 고급 단어를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단어는 지금 많이 욕심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MVP 위주로 고급 단어는 아직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단어는 뭐 진짜 하루 종일 내가 단어만 해서 완벽해지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시고 그냥 그 시험 끝나는 날까지 누가 MVP 더 많이 펼쳐보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게 단어라고 생각해서 욕심 부려서 막 하루 종일 단어를 한다거나 몇 시간 내내 앉아서 단어만 하지 말고 저는 뭐 독해를 하고 논리를 넘어갈 때 30분 단어 하고 그 끝나고 또 문법 넘어갈 때 30분 단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하면 좀 효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수업 때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한 단어장에 계속 다 옮겨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위클리를 보고 한 달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냥 그 단어 다 모르는 거 한 노트에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혹시 보고 싶으신 분은 이따가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단어는 뭐 이따가 중간중간 더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시기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업 예복습을 좀 중요하게 성실하게 하는 건데 교수님마다 다 수업 방식이 다르시고 주시는 숙제도 있고 제공해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거기서 욕심 부리지도 마시고 그냥 하라는 거 그대로 하시고 복습하고 예습하고를 그냥 계속하면 자기의 루틴이 생기고 더불어서 각자 들으시는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새벽반이어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9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저는 1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그 1시 전까지 단어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그날 수업 들은 거 바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기는 이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먹고, 그래서 그런 휴식 시간까지 그냥 정해서 그 루틴을 빨리 체득시키고 확립시키고 똑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막 기출을 풀거나 뭐 여름 방학에는 뭐 강의 따로 특별 강의 같은 게 열리기도 특강이 열리기도 하니까 그럴 때 뭐 시간을 좀 그때 루틴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루틴을 잘 잡아 놓으면 그럴 확률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나가시면 저는 무조건 따라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냥 막 무작정 물어보는 건 아니라 내가 숙제를 할 때 모르는 게 생기면 다 기록을 해놓고 포스트잇 붙이고 메모지 붙인 거를 모아놔서 쉬는 시간마다 교수님 그 교무실에 가서 질문을 하고, 특히 독해는 뭐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걸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약간 뭐 교수님께서는 이거를 비교 대조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그게 비교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고를 교정해 나가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종호 교수님한테 제가 맨날 찾아가가지고 이게 왜 비교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를 교수님은 건너뛰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읽었는데 왜 그걸 건너뛰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내 사고를 교정해 나가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예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말했듯이 루틴을 좀 정확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공부 좀 하기 싫고 날씨 좀 좋으니까 오늘 집 가서 그냥 스터디 카페 가서 할까 아니면 집 가서 할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플래너 쓰시죠. 그 플래너에 있는 걸 끝내고 집에 가겠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험 끝나 있고 좋은 결과 나올 거고 저도 그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클리랑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응시하는 건데 매주 보잖아요, 위클리는. 그리고 매주 성적이 붙잖아요. 또 그걸로 반이 좀 상위권 반이 결정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내 옆에서 얘는 나보다 집도 빨리 가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성적이 좋아, 아니면 나는 학원에 하루 종일 있는데 나는 성적이 자꾸 떨어지네, 이런 거를 겪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겪으면서 다시 한번 내 저번 주 공부 플래너를 되돌아보고 내가 좀 공부 덜 했네, 아니면 좀 노는 시간이 좀 많았네, 이런 거 반성을 그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똑같이 루틴을 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루틴을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성적은 다시 금방 오르기 때문에 너무 점수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이건 내 점수를 올리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열리는 시험은. 그리고 저는 토요일날 위클리를 보고 일요일날 나와서 오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답을 하면서 질문이 생기면 그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서 제 걸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모르는 단어도 다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할 거는 오답 노트인데 제가 아까 문법이 노베이스였었는데 결국에는 그 문법 문제가 60문제 중에 30문제가 나오는 세종대가 있어요. 근데 세종대도 합격을 해서 저는 문법에 나중에 약간 흥미가 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오답 노트를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혹시 몰라서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문법은 막 무작정 그냥 이론서 개념만 암기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예문 읽으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뭐 기출 공재윤 교수님 저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기출 시리즈를 주시잖아요. 기출 시리즈 1, 2 이렇게 주시는데 거기서 틀리는 거를 다 적지는 말고 그냥 비슷한 유형의 한두 개 정도 대표로 오답노트에 적으면서 그냥 그걸 계속 주말에 다시 보면서 이번 주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었지 하면서 계속 복기를 하면 문법은 점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빨리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접속사나 관계사 같이 좀 어려운 부분은 추가적으로 문제를 요청해서 받아서 좀 풀기도 했어요. 좀 추가적으로 프린트를. 그리고 제가 문법이 너무 잘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진짜 사소한 것도 교수님한테 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다 물어보고 근데 또 답변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공재윤 교수님. 그래서 그게 초반에 엄청 그렇게 붙잡고 질문을 했던 게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뭐 여름방학에 특강도 들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답노트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독해 얘기를 하자면 독해는 솔직히 저도 독해가 가장 어려웠고 좀 그냥 독해는 막 정해진 방법이 있다기보다 저는 그 하루에 독해 지문을 정해두고 계속 그냥 푸는 거예요. 뭐
이날 하루는 올 독해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하반기에는 저는 한 8지문 많으면 8지문씩 풀었는데 초반에는 한 3-4지문씩 그냥 정해서 매일 똑같은 분량을 풀고 오답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글의 구조가 보이고 주제가 요약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저는 남종호 교수님이랑 오수원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좀 방식이 다 다르시긴 한데 그 복습 동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이 어느 부분에서 뭐 안 읽고 어느 부분에서 뭐 밑줄을 치시고 이런 거를 똑같이 그냥 미러링 한다고 생각하고 체득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수님이 글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주제를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제를 그냥 내 식대로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주제 문장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해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근거 없이 찍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는 감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고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논리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중장문, 독해형, 뭐 투블랭크, 쓰리블랭크 그리고 텐블랭크까지 있거든요. 이대는. 그래서 그렇게 유형이 다 엄청 많아요. 근데도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현정쌤 저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뭐 온전 개수를 파악하거나 읽을 부분을 읽고 바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접근법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계속 적용하고 만약에 뭐 단어 뜻을 몰라서 틀렸다 하면 그 단어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저는 초반부에 논리 복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단어만 챙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봐야 되고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읽었고 이런 독해랑 비슷하게 약간 사고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쓰면서. 그래서 논리 노트도 만들었었는데 논리는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약간 단어 확장 노트 개념이었고 자주 나오는 세트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답인 게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좀 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세트로 정리해놨어요. 뭐 이 문장이 나오면 이게 답이었다 이런 식으로 세트로 정리를 해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 지식도 중간중간 알려주시니까 잘 기억해놓으면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그렇게 노트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논리도 저는 교수님께 질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게 실제로 어느 맥락에서 쓰이는지 그냥 여쭤보면 바로바로 엄청 대답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리도 사고 교정을 교수님이랑 같이 해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 문법, 독해, 단어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공부 루틴, 그러니까 플래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매일 플래너를 썼었는데 플래너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세부적인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대략 꼭 해야 될 거 위주로만 써놓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주말에 한번 쭉 보면서 그 주에 공부가 어땠는지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을 2시간 반씩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다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새벽 세상이 반이었으니까 공강이 없었어요. 주말 말고는. 그래서 매일 2시간 반씩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그 저녁 9시 반까지 학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마다 맞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냥 학원에 최소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겠다를 조금 목표를 그래도 그 정도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앉아있는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수능 영어 1등급도 아니었고 뭐 토익 점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 일산 다니는 고딩 그리고 대학 2년 다닌 사람이었는데 그냥 옆에 뭐 유학파가 있든 뭐 맨날 독해 그냥 다 했는데 맞는 애가 있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학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고 성적이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중 안 되면 뭐 수연쌤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그랬었는데 뭐 너무 자주 그러진 마시고 혼자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산책이었고 그래서 뭐 점심 먹고 제가 한 3, 4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 2, 3, 4월 동안 햇빛을 안 보고 살았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에 와서 밤에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몸도 지치고 정신도 지쳤거든요.
한 5월 달쯤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산책을 꼭 넣어서 점심 먹고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햇빛 많이 쐬시고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쉴 수 있죠. 지금은 나중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쉬는 자기의 그 환풍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플래너에서 못한 게 생겨서 쌓이면 그냥 그거 좀 매달리지 마시고 좀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또 볼 거고 또 배울 파트고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수업, 본인 루틴 이런 거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기부여는 멘탈이 중요할 텐데 그냥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점수 떨어졌으면 내가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야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플래너 다시 한번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방 다시 그러면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남이랑 비교하지 않기, 이걸 제가 써오긴 했는데 저도 잘 지키지 못한 거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나고 겨울에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나고 문제 푸는 것도 나고 OMR 찍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거고 편입 거의 대부분 그럴 거고, 그리고 뭐 끝내는 것도 나니까 그냥 나만 보자. 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솔직히 점수가 저보다 항상 좋았던 친구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저보다 뭐 안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고, 당연히 더 좋은 데를 간 친구들도 있지만 점수 따라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저도 끝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써놓는 게 질문 많이 하시고, 저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와라 라고 제가 말할 사람, 뭔가 그럴 처지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랬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말은 늦게 열고 빨리 닫으니까 그냥 와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났을 때 성취감이 인생에서 가장 컸던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 연도에 끝내자라는 마인드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클리랑 모의고사가 실제 기출 기반이에요. 그냥 기출 기반이고, 나중에 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배치고사 이런 것도 저도 완전 망했거든요. 그냥 최악의 점수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막 울고 난리 쳤는데 뭐 어쩌겠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하고, 그 시험 보러 다니는 때에도 뭐 홍대 건대 다 시험 봤겠죠. 그 시험 보고 그냥 학원 와서 또 공부하고,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학교 시험 보러 가고, 그냥 계속 끝까지 그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문과 편입이라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그 쪼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좀 더 간지나게 말할 수도 있고 삶의 하나의 업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문법이랑 논리 노트랑 단어장 몇 개 해서 그냥 간단하게 4-5번 정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와서 그냥 보거나 아니면 플래너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여쭤보셔도 되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김영편입 일산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입학한 한호윤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차례기도 하고 앞에서 길게 해주셨으니까 짧고 굵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개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공부법, 그리고 멘탈 관리, 그리고 동기부여 정도 얘기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법은 이제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하루하루 플래너는 무조건 짜셔야 돼요. 근데 플래너를 짜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오전, 오후 정도만 러프하게 나눴거든요. 근데 너무 또 막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다 보면 그 계획을 나중에 되면 이행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게 어그러졌을 땐 훨씬 더 딜레마가 좀 오기 쉬워져요. 자기가 약간 좀 계획을 못 지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계 입장에서 점심시간 전까지는 영어 공부 딱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오로지 수학에 올인 하는 식으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는 좀 이제 자기 전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영어 공부 너무 조금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단어 정도 조금 외우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날 예습하실 거 있잖아요. 특히 종우쌤이 강조하시는 예습, 그런 거 좀 빡세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하실 때 좀 AI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좀 이제 막 공부나 시험 볼 때 AI를 쓴다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사진 딱 문제 사진 찍어서 AI한테 뭐 이거 풀어줘, 이 문제 답 알려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나는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왔어.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런 논리 구조로 질문을 하면 요즘 AI들도 엄청 똑똑해서 답 잘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듣기로는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 말고도 뭐 수학과학 질문에도 특화된 그런 AI가 나온대요 요즘에.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유료 결제하실 게 되면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일은 모르겠는데 일단 금요일에는 교수님들이 되게 수업 끝나면 빨리 또 다른 데 가시잖아요. 그리고 조교도 저도 이제 어쨌든 오후에는 이제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해소하지 못한 질문 같은 게 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 다음 주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음 수업 때까지 기다리시다 보면 어쨌든 기억은 휘발성이다 보니까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디테일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혼자 자습을 하시면서 AI도 좀 유도리 있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멘탈 관리인데 그 1년 동안 입시를 하시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요. 뭐 몸 상태도 나중에 되면 말이 아닐 거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앞만 보고 밀고 가셔야 돼요. 단적인 예로 저는 이제 홍대 시험 보기 전날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래도 그냥 갔어요. 뭐 당연히 슬프죠. 근데 할 건 해야 되니까 정신 붙들고 봐서 어쨌든 홍대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언젠가 한번 슬럼프 올 거다. 공부하다 보면 1년 잡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슬럼프는 안 오는 게 베스트예요. 언젠가 슬럼프 온다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다 핑계고 그냥 나중에 다 되돌아보면 변명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한두 단계 더 높은 대학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무조건 들어요 나중에. 근데 또 사람인지라 지치잖아요. 그러면 또 쉬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막 어중간한 정신 상태나 몸 상태로 그냥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허송세를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2, 3일 정도 확 잡고 훅 쉬세요. 그냥 아예 딱 쉬고 근데 대신에 저는 학원 수업은 꼭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쉬라면서 왜 나오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학원 수업만 나와서 그 두세 시간에 그날 집중력 다 끌어다가 쓴다는 마인드로 딱 수업 듣고 집 가서 그냥 푹 쉬세요. 그냥 2, 3일 그렇게 딱 쉰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딱 해서 하면 훨씬 더 전 이게 효율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 중에서도 특히 제 생각에 편입은 딱 그냥 본인이 한 것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해요. 뭐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뭐 기출본 뭐 객관식 시험이 거의 대다수고 주관식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러면 또 생각이 이거 좀 몇 문제 펜 굴려서 찍어서 맞추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 되면.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진짜. 그럴 일 절대 없고 시험날 좀 운이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절대 본인이 들인 노력보다는 결과가 좋을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런 걸 바라는 건 진짜 기행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까지 마음 잘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인데 저도 뭐 가끔 이제 조교 근무를 하면서 질문을 받고 하다 보면 뭐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부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그런 거 다 통틀어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4월이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뭐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되게 막 기회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 이렇게 했는데 아직 4월밖에 안 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처럼 생각이 드신 분들은 지금 기회가 진짜 좋은 기회니까 끝까지 잡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설령 좀 후자처럼 들리셨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게 그냥 본인이 나태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3월, 4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마인드 잘 잡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새 학교를 와보니까 그냥 되게 좋아요. 그냥 솔직히 그냥 집에서도 가까워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삶의 질이 높아진 게 되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다 각자 뭐 기존의 학교도 다 다르시고 뭐 사는 지역도 다 다르시고 하겠지만은 그냥 내년 봄에 새 학교 입학해서 과잠 입고 또 새로 만난 동기들이랑 벚꽃나무 뭐 밑에서 날씨 좀 야외 짜장면 같은 것도 때리고 하면서 그렇게 뭐 축제도 즐기고 이런 거 좋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남은 8, 9개월 진짜 금방 갈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좀 점수 안 나온다 아니면 뭐
좀 많이 지치고 힘든다 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요일 오전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저한테 와서 뭐 공부 방법,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고민 같은 거 말씀하시면 최대한 다 개개인에 맞춰서 이게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도 어쨌든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와서 저한테 이제 편하게 질문하시거나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